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5막 사랑의 무게와 잔인한 선택. 제1화 성진의 성벽, 거대 자본의 위압감. 정오의 햇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성진그룹 본관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도윤은 단정하게 매듭 지어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0층. 회장실로 향하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도윤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젯밤 서윤의 잠든 얼굴 위에 남겼던 입맞춤의 온기가 아직 입술에 남아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온기를 집어삼키려는 듯 거대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광활한 집무실 끝에 성진그룹의 수장, 할인의 조부인 성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여왕처럼 우아한 자태의 할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나, 권 대표. 자네가 리브랜딩으로 낸 성과는 우리 그룹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네. 하지만 비즈니스는 성과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우리 할인이와 자네의 결합은 J-패션이 성진이라는 성벽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만약 자네가 이 길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빌려준 날개는 우리가 직접 꺾을 수밖에 없네. 성 회장은 도윤이 서윤을 선택하는 순간 J-패션에 투자된 모든 자본을 회수하고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경고가 끝나자 옆에 서 있던 할인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도윤의 굳어진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도윤 오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결국 오빠랑 그 여자를 위한 길이야. 오빠가 망가지면 그 여자도 지옥을 보게 될 테니까 내 손을 잡아. 그게 오빠가 일군 J-패션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도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거대 자본이 쌓아 올린 성벽 앞에서 그는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었다. 제2화 할인과 서윤의 미략 스문의 시간의 고뇌. 이 모든 일이 있기 하루 전 할인은 이미 서윤을 비밀리에 만났다. 할인은 서윤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J-패션의 브레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공략했다. 서윤 씨, 도윤 씨를 지키고 싶죠? 그럼 내 제안을 선택하세요. 딱 스문의 시간 드릴게요. 할인이 내민 것은 유럽 최대 유통망을 가진 L그룹의 파리 본사 전속 수석 기획자 계약서였다. 조건은 단순해요. 향후 5년간 한국 내 모든 비즈니스 활동 및 입국 금지, 도윤 씨와의 모든 연락 차단. 서윤 씨의 커리어는 보장하죠. 하지만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L그룹의 법무팀과 성진이 당신과 도윤 씨를 동시에 파멸시킬 거예요. 서윤은 하루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다. 도윤의 꿈인 J-패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할인을 만나 차가운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도윤이 강 회장을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제3화 서늘한 이별, 가장 잔인한 연기. 도윤이 성진그룹을 만난 후 그날 저녁 도윤의 아파트 앞에서 서윤은 그를 기다렸다. 도윤은 지친 기색으로 차에서 내리다 서윤을 보고 멈춰섰다. 그는 서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코트로 바람을 막아주었다. 서윤 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왜 여기서 기다립니까? 춥게. 도윤의 품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그가 안아주는 힘은 처절할 만큼 강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를 밀어냈다. 우리 그만해요, 도윤 씨.
아니, 이제 권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 씨? 할인이가 뭐라고 한 거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아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 유럽의 L그룹에서 스카웃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하린 씨를 통해 들었어요. 제2 패션의 명줄이 성진그룹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성진그룹 회장님이 제안한 대로 성진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윤 씨?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방법을. 아니요. 전 이미 질렸어요. 서윤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사실 어제 하린 씨를 만났을 때 깨달았죠. 당신 곁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휘말리느니 세계적인 L그룹으로 가서 내 커리어를 쌓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요. 전 당신의 꿈을 위해 제 인생을 도박에 걸 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서윤은 할인에게 받은 L그룹의 채용 확인서를 흔들어 보였다. 덕분에 파리로 갑니다. 대표님의 그 감성 경영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은 평생 해본 적 없는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도윤의 상처 입은 눈을 마주하는 것이 칼로 심장을 베는 것보다 아팠다. 도윤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서윤 씨, 제발 성진 그룹 따위 상관없어요. 내가 다 버리면 되잖아. 서윤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도윤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다 버리면 그럼 당신한테 뭐가 남는데요? 내가 프라하에서 당신한테 접근한 건 당신이 제2 패션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배경 없는 권도윤, 나한테는 아무 가치 없어요. 도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서윤은 심장을 칼로 데워내는 고통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착각하지 말아요. 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화려한 무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눈빛 치워요. 역겨우니까. 뒤돌아 걷는 서윤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도윤 씨. 이렇게 해야 당신이 살 수 있으니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소리를 삼켰다. 도윤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잡지 못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서윤은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하지만 도윤에게 남은 것은 그녀가 던지고 간 차가운 배신의 파편들 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제4화 민재의 분노와 할인의 승리. 서윤은 무의식 중에 민재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아,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야, 나 이제 도윤 씨한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됐어. 그 사람이 나를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었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에게 받은 파리 행편도 키캣과 L그룹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재는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다. 성진그룹의 압박, 그리고 도윤의 꿈인 제2 패션을 지키기 위해 서윤이 스스로를 제물로 던졌다는 사실을. 서윤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워 상대를 살리는 자발적 고립이었다. 야, 이서윤. 민재가 의자를 돌려 서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이게 최선이야? 정말 네가 다 뒤집어쓰고 떠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못 보겠어서 너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지금. 서윤은 대답 대신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온기가 다 가신 찻잔처럼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에 민재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베이는 기분이 들었다.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자신을 파괴하며 방어벽을 치는 것은 지켜보기 괴로운 일이었다. 왜 네가 다 감당해? 네 인생을 통째로 던져서 그 사람 앞길을 닦아주냐고. 네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민재야, 나도 마찬가지야. 민재의 말이 서윤의 낮은 읊조림을 끊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지 않은 채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가면 난 어떡해? 얘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 인생 망가뜨리면서 도망치듯 떠나는데 내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민재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분노는 어느새 짙은 애련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서윤아, 제발 너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너 자신도 좀 사랑해주면 안 돼? 네가 아픈 게 나는 너무 싫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지켜낸 그 결과가 나한테는 너무 잔인하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끝내 젖어들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민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미안해, 민재야. 근데 나 정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잃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 이 바보. 민재는 결국 서윤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차갑게 식은 서윤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다독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가 떠나기로 한 파리의 그 좁은 방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한 방벽을 그녀 주위에 쳐주겠노라고.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도윤조차도 그녀의 슬픔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하도록. 그래, 갈 거면 가. 대신 가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연락 자주 하고 거기서는 제발 아프지 마라. 민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친구를 향한 위로이자 서윤을 홀로 떠나보내야 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비명이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민재의 오피스텔 창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제5화 단절된 신호 민재의 배웅.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민재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게 입을 열었다. 옆자리에서 유령처럼 창밖만 보는 서윤의 기분을 어떻게든 환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야, 이서윤. 너 지금 표정 보면 무슨 나라 하나 팔아먹고 망명 가는 줄 알겠다? 그 예쁜 동네 가면서 인상 좀 펴지? 민재의 능청스러운 말투에 서윤이 그제야 피시 힘없는 웃음을 흘렸다.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핸들을 한 손으로 가볍게 돌리며 말을 이었다. 거기 가면 스테이크만 먹지 말고 내 생각해서 가끔 에스프레소 한 잔 때려줘. 네가 또 나 없으면 주문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고 그럴 것 뻔한데 내가 따라가질 못해서 이 형님 마음이 아주 찢어진다 찢어져. 나 불어 잘하거든. 걱정 마셔, 한민재. 서윤의 대꾸에 민재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공항 출국장 앞에 차를 세운 민재는 서윤이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직접 열어주며 장난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자, 이서윤 공주님, 파리행 유백길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서윤이 짐을 챙겨 내리자 민재는 카트를 끌어다 짐을 실어주며 잠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일렁거렸다. 서윤아. 민재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더니 이내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팔을 뻗어 서윤을 품에 꽉 안았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서윤의 몸이 굳었지만
닌제는 그녀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 너 20년 넘게 보면서 오늘이 제일 밉다. 보내주기 싫어서. 근데 네가 가야만 한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가서 죽도록 아파해도 좋은데 밥은 굶지 마라. 너 살 빠져서 오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민재의 가슴팍에서 서윤의 콧날이 시큰해졌다. 그의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는 게 소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재는 서윤을 품에서 살짝 떼어내더니 그녀의 양볼을 짓궂게 살짝 꼬집었다. 힘들면 전화해. 야, 한민재, 나 못 살겠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너 업고 올 거니까. 알았지? 서윤은 민재의 품에서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 다정하고 능글맞은 위로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다. 응, 고마워. 민재야. 진짜로. 서윤이 게이트 안으로 걸음을 옮길 때까지 닌제는 그 자리에 서서 연신 손을 흔들었다. 이서윤, 거기 훈남들 많다고 눈 돌아가지 말고 내 자리는 비워둬라. 소리치며 웃었지만 서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닌제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는 텅 빈 조수석 쪽 문을 한참 동안 잡고 서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 시간 도윤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공항의 안내 방송뿐이었다. 서윤 씨, 제발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어디예요? 도윤이 보낸 간절한 메시지는 끝내 읽음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던 도윤의 눈에 출국장 앞 도로에서 차에 올라타는 민재가 보였다. 민재는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를 통해 지참하게 서 있는 도윤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도윤과 시선을 맞추었다. 민재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도윤을 향해 이제 그만해라는 듯 손을 가볍게 휘저어 보였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자를 위해 대신 듣는 단호한 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제6화 파리 공항. 낯선 공기가 서윤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켰다. 쏟아지는 도윤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무심히 넘기던 서윤의 시선이 멈춘 곳은 민재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다. 나 방금 너 안아줄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 책임져라. 파리 빵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사랑한다, 내 친구. 서윤은 그 문자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다정함 때문이었을까? 서윤은 울먹이며 이제 도윤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방 안에서 낡은 지갑과 도윤과 프라하에서 주고 닫았던 책을 꺼냈다. 서윤의 지갑 깊숙한 곳, 도윤과 함께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 서윤은 사진 속 도윤의 웃는 얼굴을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는 파리의 차가운 안개 속으로 혼자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